여러분, 어저께 광화문 집회, 개천절 행사 말입니다. 집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야말로 차벽이 산성을 이루었습니다. 산성을. 이렇게 말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광화문이 제인산성으로 변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광화문 자체에는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비정상이라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 버스만 하더라도 300대가 넘고요. 뭐 어떤 이들은 6,000대까지 동원을 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300대 이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병력은 11,00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도심 길목마다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검문소가 설치가 됐고요.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에게도 불심 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온종일 벌어졌습니다. 온종일. 그러니까 진중권 이러면 좌파잖아요. 좌파. 그런데 그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제인산성이라고 하면서 조서를 보내고 비웃음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다. 방역 독재의 광기다. 대부분의 한국의 지식인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저께 개천절 행사를 원천 봉쇄한 것을 두고 방역 독재의 광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경제 유튜브로서 웬만하면 사회 이슈나 정치 이슈는 안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이슈는 왜 다뤘느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통제사회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가 모든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를 보면요, 방역 독재란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썼고요, 80년대식 통제다, 뭐 이런 말까지도 서스럼없이 내놨습니다. 서스럼없이.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개천절 집회에 대한 원천 봉쇄를 두고요, 많은 지식인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을 토해냈다, 울분을 토해냈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분노했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분은요, 아니 10월 3일이 국가공휴일인데 태극기 있는 차 세우고 검문하는 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길 가는 사람을 신문하고 이게 경찰 국가의 표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 여권의 인사들은 다 추석 일정 소화했잖아요. 그러면 여권에 있는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 뭐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겠다면서 본인들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하면서 왜 국민들에게 못하게 하나? 본인들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인민들은 몽두기로 다스릴 테니 말 잘 들으라. 이 말 자체가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간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주 힐난을 했습니다. 힐난을.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깜짝 놀랄 말들을 쓰잖아요. 인민들은 몽둥이로 다스릴 테니 말 잘 들으라.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간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여기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 교수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방역 독재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대체 뭐가 두려운가? 전 세계 시위 없는 나라 있나 보라. 이러면서 꼬집었어요.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28년 전 개천절 한강변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받았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왜 내가 부끄러운지 속이 답답하다. 나라가 하는 걸 보면서 본인 스스로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스스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 외국의 지식인들도 한국의 이 사진을 보고 전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이러면 미국 내 지한파로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같은 솔직히 안전한 집회, 안전한 대화는 거절하면서 지하철은 다니게 한다. 이거는 결국 공권력 행사를 위한 구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꼬집었고요. 이성윤 터프츠대 플리처 스쿨 교수는요.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기 위한 남한 동료들의 힘겨운 노력에 김정은이 냉소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도 어저께 제가 개천절 행사의 어떤 부당성을, 행사의 부당성이 아니라 원천 봉쇄의 부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까지 무시하느냐. 저는요, 이게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이나 홍보나 혹은 국민의 알림을 통해서 알릴 필요는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요, 앞서 조슈아 스탠턴도 이야기했듯이 지하철 못 다니게 해야 돼요. 광역버스, 버스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수백만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거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보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자기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출근길 퇴근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천절 집회는요, 개천절 집회는 이렇게까지 막아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저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쉽게 말하면 우롱한다. 쫄로 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길어지잖아요. 이 길어지면 억열이 생기게 돼 있어요. 힘이 계속 쌓인다고. 힘이. 이게 힘이 쌓이다가 뻥 하고 한 번 툭 터질 때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요, 사실 이런 집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게 SBS에서 나온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대선 주자 국민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그때 질문이 국민들이 모여 문재인 퇴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물러나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다. 시민들 앞에 서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차벽을 치놓고 저렇게 불신검문을 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하는 게 지금 그 뜻인가요? 예, 이게 방역 독재는요, 지금 독재로 지금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그런 모습, 뭐 대한민국에서 과연 독재가 될 거냐,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의 저항, 또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저는 독재를 막을 힘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좀 겁나는 게 그래요. 겁나는 게 저렇게 통제 중심의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통제 중심의 사회는요, 특히 대한민국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상하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억렬이 됐다가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하고 싶어요. 저렇게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예, 단 한 번만이라도 잘못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스스로 겸손함을 보인다면, 그리고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다면 저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저렇게 차벽으로 통제하고 검문하고 한다는 자체가 그냥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본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그 말조차도 과연 그 말이 맞는지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저렇게 통제 사회가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나쁜 영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 아니 지하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 세금 더 많이 거둘 정책이구나. 지금 뭐 세금밖에 더 있겠느냐. 저거 편가르기 정책이구나. 예. 저거 내년 대선에 이용할 정책이구나. 사람들은 다 이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요,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책 불신으로 인한 경제 위기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 불신되는 사회, 저는 경제도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 생각을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통제, 규제는요, 지금 이 광화문의 개천절 집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는 이보다 더 큰 통제와 규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미약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